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짧게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및 유지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전원 교재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출제 비중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또 다른 신규 유형으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위해서 가볍지만 야무지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유지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 수행 기록이라는 건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의 9가지 업무 중에서 유지 관리 세트로 묶여 다니는 2가지 업무, 피난 방어 시설의 유지 관리와 소방 시설의 관리, 그리고 저번 시간에 봤던 화기 취급의 감독까지 이렇게 3가지 업무에 관해서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주기적으로 잘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먼저 봤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3가지 업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요령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및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유지 개요를 보시면 이것도 앞에서 미리 봤던 내용이죠. 소방안전 관리자는 소방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얼마나 자주 작성해야 한다고 했죠?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방안전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들 중에서 유지관리 업무 세트랑 화기 취급의 감독까지 이 3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 어느 주기로 써야 한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기록은 보관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보관할까요? 우리 알고 있죠? 업무 수행 작성 기록은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같은 곳들 유지 관리하고 다니면서 어떤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건물주 같은 사람들,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인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즉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이 또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방안전 관리자인데 이 건물 유지 관리하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건물주나 여기 입주민들한테도 알려서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고 통보도 하고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자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러한 유지 관리 사항들을 모두 기록해둬야 되겠죠? 이게 업무 수행 기록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업무 수행 기록에 포함되는 3가지 업무는 뭐다? 피난 방어 시설, 방화구역의 유지 관리, 그리고 소방 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마지막으로 화기 취급의 감독. 이렇게 유지 관리 세트랑 화기 취급 감독 업무는 기록으로 작성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거 누가 한다? 소방안전 관리자가 하는 일이고 기록으로 작성하면 얼마 동안 보관해요?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인에게 통보도 하고 이 또한 기록으로 작성해야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작성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위에서 본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긴데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위에서 말한 그 3가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해서 얼마나 자주? 월 1회 이상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아래쪽 2, 3, 4번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업무 수행 기록표 예시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가 작성하는 업무 수행 기록표 예시인데요. 첫 번째 수행 일자는 말 그대로 그 업무를 수행한 날짜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수행자, 여기에 들어갈 사람,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겠죠? 이 소방안전 관리자가 하는 업무 3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니까 이 수행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자가 맡고 있는 건물, 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상호명, 건물명과 소재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쓰고요. 또 지하층과 지상층은 각각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면적과 바닥 면적을 각각 적어주는데 우리 연면적이랑 바닥 면적이 뭔지는 건축관계법령에서 배우고 왔죠?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이 건물의 총 연면적을 적어주고요. 바닥 면적의 경우에는
건물이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으면 보통은 이 기준을 1층으로 잡겠죠?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이나 또는 이 소방안전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권원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 건물에서 101호부터 107호까지의 회사 권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해당 구역들의 바닥 면적들을 다 합친 바닥 면적의 합계로 기재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1층의 바닥 면적이나 또는 권원별로 관리하고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바닥 면적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동은 몇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동수를 기재하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니까 그 규모와 설치된 시설 등 조건에 따라서 이 건물이 몇 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올라 빌딩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체크를 해두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대상물의 개요를 적었으면 이제 우리가 수행한 업무, 소방안전 관리자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작성할 건데, 이렇게 기록으로 작성한 업무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소방시설의 관리. 두 번째,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세 번째, 화기 취급의 감독. 이렇게 3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각각의 업무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소방시설 항목에 대한 확인 내용과 또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확인 내용, 그리고 화기 취급 감독 업무에 대한 확인 내용들을 적고, 이러한 점검 항목 내용들에 따라서 상태가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견돼서 불량한 상태인지 체크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이거 상당히 익숙하죠. 이런 식으로 양호, 불량 점검해서 항목에 체크하는 거 있었는데, 바로 우리 자체 점검, 종합인이 작동인이 하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할 때도 이런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양호한지 불량한지 체크하고, 또 상태가 불량하면 그에 따른 조치 내용까지 적어서 기록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화기 취급의 감독 이 3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월 1회 이상 이렇게 기록으로도 작성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럼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뭘 확인했다는 건지, 피난방화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했다는 건지, 또 화기 취급의 감독에 대해서는 무슨 항목들을 확인했다는 건지 하는 이러한 확인 내용들은 뭘 참고해서 쓸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점검, 작동점검 같은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따른 점검표에서 썼던 그런 항목들을 참고해서 이 3가지 업무에 대한 확인 사항으로도 가져와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 항목에는 우리 소방시설에 들어가는 것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러한 소방시설의 상태를 자체 점검, 점검표를 참고해서 쭉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 옆에다가 불량인지 양호한지 체크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 조치 내용을 옆에다가 기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방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활동설비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물론 얘네들을 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더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 건물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쭉 점검하고 확인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만에 하나 불이 나면 그 화재를 즉각 알려줄 수 있는 삐용삐용 경보설비와 또 그 불을 초장에 잡을 수 있는 소화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이 경보설비와 소화설비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면 불 나면 불 꺼주는 거랑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거, 이 2가지가 우리 일상과 제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불 꺼주는 소화설비 중에서는 옥내소화전 같은 애들처럼 얘네가 펌프를 돌리는 방식이라면 가압 송수장치가 가장 핵심인 부분이겠고, 또 이 모터를 돌려주는 MCC, 동력 제어반이나 감시 제어반 같은 이 제어반 같은 애들이 평소에 문제가 없어야 이 소화설비를 제대로 작동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설비 중에서도 제어반과 가압 송수 장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 경보설비 중에서는 누가 대빵이라고 했죠? 모든 설비들이 다 연결되는 총사령관, 바로 수신기. 이 수신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으로도 꼼꼼하게 작성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시설 중에서 핵심 부분은 소화설비, 그 중에서도 제어반과 가송장치,
그리고 삐용삐용 경보설비 중에서는 총사령관인 수신기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피난 방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도망칠 동안 잘 버텨줄 수 있어야 하니까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그리고 피난 통로 같은 곳들이 깨끗한지, 뭐 막혀있는 곳은 없는지, 샷다가 잘 내려오는지, 그러한 상태를 확인해서 마찬가지로 양호, 불량 여부를 체크하고 조치를 하면 되겠고요. 또 화기 취급의 감독 항목에서는 우리 화기 취급 감독에서 배운 위험물, 전기, 가스 얘네들과 또 신규 과목으로 배운 화재 위험 작업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가연물은 이동해서 치우거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 전열기구처럼 열이 발생하는 장비나 기구들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화기 취급 감독의 확인 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화기 취급 감독 내용만 적어놨는데 우리 화재 위험 작업 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작업 반경 주변에 소화기는 잘 비치되어 있는지, 또 불꽃이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화재 감시자가 잘 감시하고 감독했는지, 또는 가연물은 잘 치우고 비산 방지 조치는 잘 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작업 구역 내에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확인 결과란에 불량으로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조치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업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 감독,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기록으로도 작성해서 관리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 기타 사항으로 추가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 확인도 하고 불량인 부분은 조치를 했다면 또 이에 대해서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일시를 적고 이 보고는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웹 같은 정보통신으로 했는지 체크하고 보고 받은 사람을 명시합니다. 뭐 회사에서 나를 소방안전관리자로 고용했다면 그 소유자인 회사 대표라던가 또는 건물이면 그 건물의 소유주 같은 사람이 이 보고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조치 방법으로는 이전, 어디 딴 데로 치웠는지 아니면 제거, 아예 없애버렸는지 또는 수리나 교체를 했는지 그 외의 방식인지를 체크해서 이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한다.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번외로 디테일 하나만 더 잡아보자면 어지간한 기록들은 이렇게 2년간 보관했지만 예외적으로 1년간 보관하는 사항이 있었죠. 다중이용 업소법에 따라서 다중이용 업주는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해야 하고 그 점검 결과를 1년간 보관했고, 또 초고층법에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실시 결과를 1년간 보관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유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과 함께 몇 번 돌려보시면 머리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교재와 함께 영상 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2024 찐정리 개정판 교재는 댓글에 적어둔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